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제가 스칼렛을 이용한 루프백 사용법을 올려놓으면서 루프백 단계도 막 여러가지 얘기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오디언트 제품들로 루프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은 오디언트 제품, 그 중에서도 ID14MK2 제품을 가지고 오디언트의 루프백을 소개시켜 드려보자 합니다. 단순히 그냥 루프백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정 난이도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좀 어려운 것까지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살짝 ID 시리즈의 장점도 말씀 좀 드리고 뭐 그런 거죠. 네. 자, 일단은 제품은 대강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최상단에 있는 제품이 ID 시리즈이긴 합니다. 보급형 바로 위쪽으로 어떻게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100만원 이하에서는 거의 뭐 넘버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사용자한테는 딱 맞는 데스크탑 형태라는 겁니다. 데스크탑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노브이 위쪽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손을 딱 뻗쳤을 때 바로바로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얘가 있거든요. 앞쪽에 달려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렉을 약간 의식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저는 사실 렉형으로 나오는 제품은 렉에 처박아 놓고 제가 지금 UFX 쓰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리모컨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본체를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 사용자들은 요거 바로 앞에 있어서 볼륨 이렇게 조정하는 게 편해야지만 이렇게 좀 괜찮은데, 제가 뭐 스칼렛도 쓰고 있고 하고 있지만 걔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를 하여튼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UFX 리모컨도 여기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걸로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달려있는 이 볼륨 놉이 볼륨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컨트롤 놉이라고 여러가지 기능을 하는데, 일단 이제 스피커 볼륨,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 요 따로따로 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는 ID 버튼 요 녀석이 재밌는 건데, 요 버튼을 누르고 얘를 돌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우스 휠 버튼이랑 똑같은 그 세로 스크롤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볼륨 같은 거 조정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우스 휠이랑 뭐 다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 휠이랑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업하고 싶을 때 여기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D 버튼이 요거 말고도 또 다른 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딤 기능이나 모노, 그 다음에 3사 알트 스피커 선택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토크팩 기능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운드 작업이 좀 더 관심이 생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서브 스피커를 쓴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인데, 3, 4번 출력이 있어서 스피커를 두 조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뭐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딤 기능을 이용해서 모니터 볼륨을 일정하게 뭐 정해놓은 볼륨만큼 딱 낮춰서 밸런스를 체크한다던가, 모노 버튼으로 위상 체크한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저는 믹스를 하기 위한 모니터 컨트롤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다 가능해요. 다만 얘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는데, ID 2사로 올라가면 그게 좀 더 늘어나고요, 버튼이. 그래서 그건 좀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또 되게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토크백 기능이 있어요. 토크백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부스에 사람이 이제 레코딩을 하는 이제 가수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을 때, 이 토크 어바우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토크백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토크백 마이크가 이 마이크 입력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먹으면은 가슴 아프잖아요. 마이크 하나밖에 못 쓴다는 소린데, 근데 되게 신기한 건데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기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 USB 마이크, 그냥 저는 웹캠도 잡히더라고요. 웹캠을 그냥 토크백 마이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토크백 마이크로 설정해 놓고 누르면은 웹캠에 나오는 소리를 그냥 저쪽에 토크백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어차피 얘는 음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들리면 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얘는 헤드폰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갖고 이 둘 이상 작업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토크백은 ID 44 정도쯤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사용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질이 좋은 건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마이크 프리 성향이나 뭐 DAC 성향은 개인적으로 스칼렛보다 얘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콘솔에서 쓰였던 거, 오디언트 콘솔에서 쓰였던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다른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에 비해서 마이크 프리 쪽이 굉장히 괜찮다는 평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콘솔이나 옛날에 아웃보드 만들었었던 그런 회사가 만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프리 쪽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게 안 좋은 거 이게 썼다가 당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리가 은근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디 이사로 올라가면은 60만 원쯤 하는 가격에 인서트까지 쓸 수 있어서 그냥 마이크 프리를 따로 안 사고도 컴프레서를 바로 연결해 쓸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음질의 뭐 다이나믹 레인지나 뭐 THD 뭐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추가로 인풋이 필요하면은 SPDIF나 ADAT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게 이사로 올라가면은 출력도 늘어나요. 이걸 이용해서 투컴 방송할 때 굉장히 이득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게임용 컴퓨터에서 그 메인보드 요즘에 광출력이 다 있으니까요. 그거 바로 여기다 연결하시면은 얘가 바로 투컴에서 소리를 받아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친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얘네들 기능은 이제 다 넘어가고 이제 루프백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루프백. 네. 루프백은 일단 출력으로 보여지는 3개의 포트 중 하나 또는 내가 만든 믹스셋 3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루프백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인풋에도 루프백이 있고 아웃풋에도 루프백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루프백을 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오 출력 캐치가 모든 게 출력 단자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루프백 단자 거기에서만 된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데서도 다 되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것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거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드폰을 이제 중심으로 쓸 건데, 제가 지금 스피커를 빼버렸습니다. 아예 지금 스피커 빼고 헤드폰으로만 지금 사용할 건데, 헤드폰이 각 믹스셋이나 독립적인 출력에 바로 연결해서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최종 아웃풋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모니터 해보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요것도 좀 이따 같이 하면서 볼 테니까,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루프백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루프백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가장 쉬운 루프백 설정인데요. 자, 설정을 보기 위해서 일단 믹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보시면은 마이크 입력 2개, 그 다음에 지금 SPDIF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은 2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출력이 포트가 3개,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3개에서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마스터 믹스가 이렇게 있고요. QA, QB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셋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마스터 믹스가 최종 스피커 아웃이나 헤드폰 아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인데, 보시면은 이제 DAW12라고 써있는 소프트웨어 첫 번째 출력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ID14의 그 윈도우 오디오 기본이 다 이쪽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선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피드백이 안 일어나니까요. 요건 이제 그냥 사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헤드폰 셋업을 가봐야 됩니다. 헤드폰 셋업은 지금 뷰에서 시스템 패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스템 패널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헤드폰 그림 있죠. 헤드폰 그림이 어떠한 믹스셋을 들리게 해줄 것이냐, 이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단은 QA로 잡아 놓을게요. 기본은 아마 메인 믹스로 돼 있을 거예요. QA로 잡아주셔야지만 이제부터 QA로, 그러니까 OBS 방송으로 나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내가 들으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QA로 가보겠습니다. QA로 가서 새로운 믹스셋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루프백에 들어갈 소리가 요겁니다. 근데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요. QA가 보통 볼륨이 이렇게 빵입니다. 예. 네, 지금 들으셨죠?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최대 볼륨으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A라고 하는 거를, 자, 마이크 볼륨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0에다 맞춰주시고, 자, 마이크 게인을 제가 들으는 요 상황에서 헤드폰 쓰고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제가 그냥 말을 할 때 요 정도 올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노래를 하면은
더 좋습니다. 노래를 만약에 할 거다. 그럼 노래에서 최고 지르는 게 여기 피크, 이 피크 빨간불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게 일단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마이크 프리앰프를 일단 했으면 이제 헤드폰을 쓰고 내가 들을 만한 볼륨인지 볼륨을 올려서 체크를 해서 올립니다. 네. 그 다음에 DAW1에서 내가 유튜브를 틀면서 반주 같은 걸 틀던지 해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가장 듣기 괜찮아 하는 수준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25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세팅을 하고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팅에 들어가셔서 루프백 소스에 QA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요. 자, 여기 설정은 끝났고 이제 OBS에 들어오셔서 OBS에 제가 인풋을 잡아놨거든요. 자, 오디오 입력 캡처를 잡으신 다음에 입력 캡처에서 장치를 루프백 1, 2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 지금 레벨 밑에 올라오는 거 보이죠? 예, 이렇게 지금 저랑 똑같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리가 좀 작아요. 그러면 이제 필터를 하나 거는데 라우드맥스 64를 걸어서 저는 지금 약간 굉장히 좀 많이 걸었는데 스레스홀드 마이너스 20까지 줄여갖고 볼륨은 전체적으로 확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무료 플러그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쉬운 루프백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여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아쉽냐면은 OBS에서 잘 되긴 해요. 근데 리버브가 없습니다. 리버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리버브를 넣어 보려고 하는데 그 리버브 넣는 거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DAW를 켜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DAW를 켜고 여기에 설정을 더해가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루프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레벨 2 루프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BS에서는 설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OBS는 이 설정 그대로 냅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베이스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큐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큐베이스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DAW를 쓰신다면은 거기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을 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에다가 인풋을 지금 마이크 1, 2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또 잡아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웃풋을 여기 보시면은 아날로그 1, 2, 3, 4, 5, 6 있는데 1, 2로 잡는 게 아닙니다. 3, 4로 잡아야 됩니다. 3, 4. 그래서 아날로그 3, 4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듭니다.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드는데 마이크 1번으로 잡아 들어오는 걸 만들고 여기 리버브라고 칩니다. 자, 그리고 리버브를 직접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펙터 보통 거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프로알 요거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걸고 여기에 저는 라지에 보컬 홀 이걸 걸고, 이걸 걸고 보통 이제 리버브를 걸었을 때 이제 믹스 100%로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리버브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모니터 버튼이 있거든요. 모니터 버튼을 켜주시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믹서에 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거와 동시에 3, 4번에서도 리버브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브를 들어보시면서 약간 요렇게 원하시는 양만큼 여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리버브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ID14의 레벨 1, 레벨 2의 루프백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레벨 1, 레벨 2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루프백 설정에서 뭐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 하고 싶으면 다음 이어지는 영상 레벨 3, 레벨 4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